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조영우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화 됐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연일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지역 공약은 여전히 차별성이 부족하고 실현 계획도 뚜렷하지 않아서 선언적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충청권 대선 공약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지역 의제는 무엇인지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립니다. 신동호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기돈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민병기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과학기술 중심 도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훌륭하게 발전하고 있는 우리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정말 이 김문수가 되면 확실하게 발전시키겠습니다, 여러분. 네, 6월 3일 대선일까지 이제 보름 조금 더 남은 것 같아요. 급박하게 이제 전국이 돌아가고 있는데 일단 후보 선출 과정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의힘의 경우 내용이 있었죠. 단일화 문제로.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사법 리스크, 이제 대법원 파기환송 문제가 있었고 이제 긴장감 속에서 각 정당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뭐 다들 10대 공약, 주요 공약해서 막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들여다보면 차별성도 좀 없어 보이고 계속 반복되는 공약 나와서 좀 실망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먼저 우리 신동호 교수님께 이번 그 후보자들의 공약 한번 우리 지역 위주로 점검 좀 한번 해주시죠. 어떤 걸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핵이라든가 또 비상계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들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우리 지방에 대한 이슈들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더군다나 이 선거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고 또 이번 대통령 취임은 또 인수위가 없이 바로 시작이 되니까 들어가죠. 사실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고요. 관련해서 국가적 과제나 지방적 과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부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정권이 시작돼야 되는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국가적 과제라고 하더라도 좀 막연한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공약들이 많고요. 특히 우리 지방 과제에 대해서는 각 지방별로 물론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지방이 갖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부각시킬 과제는 부각시키고 또 추진할 과제는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좀 뚜렷하게 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뭐 대통령 선거가 이런 우리 전국 동시지방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라서 이게 조금 부각이 될 만한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이 잘 돼야 국가도 잘 되고 뭐 이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안기돈 교수님께서는 좀 뭐 지금 우리 신 교수님께서는 어떤 총론적인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좀 강론적으로 이런 거 좀 뭐 짚어줄 만한 공약이 좀 있을까요? 눈에 띄는 거? 뭐 우리 충청권 지역과 관련된 거는 뭐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뭐 뚜렷한 건 행정수도를 완성을 하겠다. 뭐 이런 건데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각됐죠. 그래서 해양 수도를 만들겠다. 그래서 해수부도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도 그쪽으로 옮기고, 뭐 이런 어떤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강하게 했고, 김문수 후보도 또 강하게 밀어붙이는 차원에서 보면
사실 우리 지역 이슈는 굉장히 약한. 사실 행정수도 완성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려면 헌법 개정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게 이제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그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언급을 좀 않는 네. 이런 차원이 있고 우리 충청권에서는 사실은 첫 번째는 이제 충청권과 부산 이런 전반적으로 보면 지방 소멸이 가장 이슈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안 나와 있고 그다음 우리 충청권에서는 또한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지금 AI 혁명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화두를 던져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조금 없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충북과 충남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신장입니다. 예. 경제 성장률이라든가를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볼 때 우리 충청권이 굉장히 위상이 큰 이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좀 아쉽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민병기 소장님께서는 이제 시민사회에서 활동을 하시지만 또 학교에도 계시잖아요. 대전 쪽에서 이제 시민사회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더 시민사회 쪽에서 바라보시는 우리 충청권의 공약 후보들의 좀 나름대로 다른 시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선거가 예. 갑자기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각 후보 진영이나 정당들에서 정교하게 지역 공약들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가 많이 되었던 지역 개발이라든가 경제 개발 또 혹은 뭐 최저임금과 같은 이런 우리 경제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지역 공동체 또 지역 내에서의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는 분명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들이 물론 뭐 각 정당들이 내부 뭐 만들어 놓고는 있겠지만 그렇겠죠.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발표를 못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뭐 짐작을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지역의 의견들을 모으고 그걸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 대전, 세종, 충남의 지역 공약하면은 뭐 대전의 경우 과학기술도시, 세종은 행정수도 뭐 이렇게 꼬리표처럼 달고 이렇게 다니는 말들이 있어요. 잠깐 이제 좀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자면 이 대전시에서 이제 대선 공약을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마다 대전시뿐만 아니고 세종시, 충남도 역시 이 어떤 공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이들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 대전시가 4대 분야 42개 사업을 대선 공약에 반영을 해줄 것을 좀 요청을 했는데 우리 민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공약의 어떤 실현 가능성 뭐 좀 있을까요? 네, 대전시에서 발표한 공약들을 쭉 뭐 살펴는 봤는데 대체로 그 현 단체장의 공약의 요구들이 임기를 이제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완료하지 못했던 많은 공약 현안들과 그리고 또 재선을 준비하면서 지방선거와 연계해서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나 이런 인상을 좀 강하게 받았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이 각 후보 진영에 또 혹은 각 정당에 전달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충실하게 각 후보자들이 이것을 공약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뭐 선대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정당도 뭐 후보 진영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 소장님께서 이제 대전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우리 신 교수님께는 일단 계략적으로 세종시 하면 또 행정수도가 그렇습니다. 역대 뭐 지금 20년 넘게 지금 뭐 각 선거 때마다 나오는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후보들의 세종시 행정수도 공약. 그 세종시에 대한 선거 공약은 항상 세종시는 계획대로 완성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사실 세종시는 이미 2030년을 목표로 30년 전에 이미 계획이 된 도시이고 예산도 이미 정해져 있죠. 그래서 현재까지 계획대로 잘 추진이 비교적 잘 되고 있는 편이고 다만 행정수도의 완성이라 그러면은 국회 분원 설치라든가 혹은 국회 이전이라든가
혹은 대통령실 직무실을 여기에 새로 만든다고 하면 대통령실을 옮긴다든가 네. 이런 것이 이제 행정 수도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선거 공약이 될 텐데 현재 주요 양당에서는 거의 비슷한 공약을 내놓고 있고 그 공약은 기존의 계획과 큰 차이도 없고 두 당 간에도 큰 차이가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 국가의 어떤 행정 수도라고 생각할 때 서울과 차별화된 어떤 행정 기능을 그냥 통합적으로 가진 하나의 도시를 수도권 이외 지역에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 국토 균형 발전 2002년에 시작했던 그런 사업들이 또 계획들이 지금 단계에 와서 20여 년이 지난 지금 단계에 와서 어떻게 새로이 이것이 조정되어서 그야말로 제2의 수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당에서는 혹은 정치권에서는 이슈를 부각시켜야 되고 특히 우리 지방에 있는 이 전문가들이 그런 데 대한 구체적인 안을 우리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기관에 끊임없이 의사를 개진하고 또 여론을 조성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안기동 교수님께도 비슷한 질문 드려볼게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공약의 실행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저는 뭐 말할 필요 없이 무조건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 이제 그 지자체 선거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후보들마다 다 그 완성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 당연히 옮기고 이미 다 부지도 있고 또 와도 부지도 굉장히 좋은데 위치해 있잖아요. 그거는 뭐 당연히 이제 옮기는 건데 그래도 헌법을 개정해서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관습법 이걸 가지고 위헌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니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헌법 개정을 당연히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 아울러서 조금 행정수도에서 벗어난 얘기 같은데 우리 충남 지역에 충남에 뭐 후보들 공약 좀 뭐 드러나서 좀 밝히실 만한 부분이 좀 있을까요? 뭐 CTX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속철도 이렇게 한다. CTX 이거는 사실 그거는 지금 새로운 어떤 공약도 아니고 그렇죠. 기존에 이제 당연히 하기로 한 거고 그건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충남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경제 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경기, 서울, 충남이 이제 이런 순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충남 같은 경우는 경제 규모 차원에서 넘버 3고 하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경제력을 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AI 혁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면 그런 거는 철저하게 지방소멸 관점에서도 보면 무조건 지역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이런 공약이 나와줘야 되고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이재명 후보를 되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걸 왜 호남에서만 합니까? 그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지금 전력 생산량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근데 다 뭐 화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도 충남 우리 지역에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런 어떤 공약이 없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 공약을 후보들이 좀 넣어서 정책으로 국가적인 과제로 좀 추진을 해야 된다. 당연하죠. 시대적 어떤 이제 요구죠. 지금 이제 안 교수님께서 이제 충남 공약 좀 잠깐 짚어주셨는데 우리 민병기 소장님께서는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굉장히 지금 애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전부터 그 뭐 대전시민사회 연구소에서 계시지만 행정수도 완성의 실행력이랄까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행정수도는 기본적으로 균형 발전이 내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고 거기에 이제 지방 분권을 어떻게 완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단방제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다른 나라들처럼 뭐 연방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 분권에 대한 개념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세종시는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한 지점이 사실 뭐 그동안 많이 해왔지만 분명하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간섭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이런
판결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과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과연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실효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수도권 민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당장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도 수도권 주민들의 시민들의 눈치를 봤던 것도 현실인데요. 그럼 수도를 이전한다라고 하면 더 많은 그 수도권의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과연 그러한 저항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느 정치인이 되었건 그걸 추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좀 미지수인 건 분명합니다.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수도 기능을 이제 세종으로 옮긴다라는 측면에서 수도권의 주민들이 이제 반발이 있는데 사실은 서울은 이미 그야말로 메가시티가 돼 있지 않습니까? 2천만 주변 지역과 합해서 2천만을 넘어가는 큰 대규모 도시이고 국제적인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금융이라든가 비즈니스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과학기술 이런 쪽으로 완전히 특화시켜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하고 행정의 기능 내지 정치의 기능은 사실은 세종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한 발짝 더 나아간다면은 그 금융과 비즈니스 이것을 수도권만 둘 것이 아니라 부산과 광주와 대구에도 둘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방 분권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과거에 지역 혁신 도시의 건설이라든가 이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집중률을 보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수도권으로 인구가 더 많이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까지 정책들이 올바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평가도 사실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세종을 과연 우리는 지금 세종에 국회 기능이라든가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해 올 때 어떤 그 근원적 고민들을 더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역 차원에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겠죠. 지금 그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 같아요. 이제 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개헌을 통해서 이제 명문화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더 이제 소모적인 논쟁도 뭐 막을 수 있고 뭐 이제 그렇다는 얘기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이제 지역별 이제 공약을 간략하게 지금 세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각 정당별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내세우고 있는 공약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19대, 20대에 이어서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각 후보들이 이 충청권을 첫날 찾아옵니다. 물론 뭐 충청권이 캐스팅 보트의 역할로서 매우 중요한 선거 지역이기 때문에 뭐 후보들이 공을 들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와서 외치는 내용 보면 과연 지역 이슈가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좀 의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한번 이 세 분께 차례로 한번 뭐 평가라면 평가고 한번 여쭙고 싶은데 그 어떻게 보세요, 신 교수님? 이 각 후보들의 지금 지역별 공약 뭐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대부분 비슷비슷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과학수도라든지 뭐 AI라든지 뭐 충청권 메가시티 뭐 우리 기존에 이미 광역철도망 구축이라든가 뭐 과학수도는 연구개발 특구가 여기 있으니까 쭉 사실상 있어왔던 건데 이러한 이슈들이 다만 아쉬운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왜 공약이 와닿지 않을까요?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구체성이 없다든가 그다음에 정치적인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면 메가시티 같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안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는다는 이야기 들었고 우리가 그러면 과연 지방의 이슈 중에 크게 와닿거나 정치를 크게 변화시킨 정책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었던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여기 국제과학 비즈니스 필터라든가 혹은 기초과학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정권에서 상당히 부각됐던 아이디어가 있고 가장 큰 것은 그야말로 행정수도 건설이었죠.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이런 정도의 스케일이 좀 있는 그런 정책 공약들이
우리 대전뿐만 아니라 이 주변 지역 예. 충남, 충북, 세종을 아우르는 그런 것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안기동 교수님께서는 그 각 정당과 후보들이 이제 내놓는 공약에 대해서 좀 차별성이랄까요? 좀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뭐 전혀 없고요. 예.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냉혹한 후보나 판단을 뭐 해주시네요. 김문수 후보,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뭐 하나 정도 네. 과학기술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 네. 뭐 이런 거 하나 있고 김문수 후보하고 네. 이재명 후보를 보면 뭐 한 5가지 정도가 가장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차원에서 이제 똑같다고 볼 수 있냐면 첫 번째는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 하나, 두 번째는 청주공항의 민간 활주로를 더 확대를 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CTX. 딱 그렇게 세 개로 추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두 후보가 동일하게 강조를 좀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네. 신동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거는 뭐 새롭게 이번에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 무슨 새로운 어떤 지역 공약을 제시하는 게 쉽진 않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행정수도에 대한 어떤 완성 이거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는 네. 그냥 뭐 수도권이 집중돼 있으니까 뭐 어떤 명분을 찾는 이런 거 갖고는 안 되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지방 소멸 관점에서 이게 행정수도 완성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만 그나마 이제 어떤 이슈가 되지 예. 그냥 기존에 있었던 이런 어떤 논리로만 하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관점이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아니 혁신도시도 하고 예. 뭐 여러 어떤 정책들을 했는데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되는 거 아니냐. 예. 실제로 최근에 신규 채용에 관련된 그러니까 기업이 있어야 우리 지역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청년들 19세에서 35세 되는 청년들이 막 20년에는 9만 명이 수도권으로 이주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는 최근에는 한 6만 명 정도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거는 확실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행정수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렇게 이제 저는 주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와중에 이제 특정 후보를 언급해서 죄송스러운데 이 행정수도를 완성을 하면 이 정부 공공기관이 이제 내려와서 털을 잡아야 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해수부를 이제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이거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거는 어떤 그 표심이 사실 부산에 이제 움직이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공략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어떤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이런 차원이 그런 건 아니라 아니죠. 네. 오히려 우리 지역을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 지역에서는 당연히 그 해수부를 옮기는 네. 거는 뭐 그런 지역 균형 발전, 지방소멸 관점에서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아니 헌법 개정을 하고 당연히 그러면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을 하자. 네, 그렇죠. 이거를 제안을 했어야죠. 네.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한 거죠. 네. 근데 저는 지금부터라도 하자. 네. 그런 게 제 주장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민병기 소장님께는 계속해서 이 각 정당별, 후보별 지역 공약 좀 나름대로 어떤 평가를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앞서 두 분께서 예. 말씀해 주신 부분과 뭐 크게 다르지는 네.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고 네.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지금 짚어봐야 될 것은 여전히 그 개발 중심의 공약들이 뭐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 시민들의 삶에 또 골목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지역 화폐라든가 네. 또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돌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역 차원에서 이야기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는 과학도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과학기술연구단지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연구하시는 분들 또 그 관련된 여러 기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얘기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연 지역 공약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네. 우리 지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는 해줘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민 소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각 정당이나 후보들만 바라보지 말고 지역에서도 어떤 아젠다라든지 의제를 설정을 해서 계속 이제 주장과 요구를 이제 좀 해야 좀 어떤 그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어서
이런 뭐 지역 정책 공약이 실종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책임은 지역 정치권에서는 과연 얼마만큼 있는지 좀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저 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무조건 정당과 각 중앙당과 후보들만 바라보고 뭐 해달라고 요구만 할 게 아니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하죠. 다만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대전광역시 혹은 중구청 뭐 이런 지방행정 단위에서 네. 지자체 수준에서 주로 관료들 위주로 내지는 뭐 수장 위주로 해서 이제 공약을 지금 신문에 내놓고 네. 내지는 당에다가 이렇게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런 공약의 내용이 구체성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와닿으려면은 그 일부 집단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역의 시민사회, 전문가, 언론 이게 함께 어우러져서 뭔가 그 서로 공론의 장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좀 와닿을 수 있고 또 깊이 있는 참신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 나올 수 있는데 현재 뭐 시간이 제한돼서 그랬는지 현재까지는 그러지 못한 거에 아쉽고 이것이 지금뿐만 아니라 지난 우리가 수십 년에 우리나라 뭐 정치 과정에서 보면은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지역 정치권 하면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광역자치단체장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큰 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안 좋은 상황이 광역자치단체장은 또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고 그다음에 지역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께서는 또 민주당 소속이시라서 좀 각 당에 좀 어떤 그런 조정이나 균형이 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아쉽기도 하거든요. 우리 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지역 정치권의 역할과 뭐 책임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이번에 완전히 이제 실종됐던 거는 아니고요. 네. 사실은 이제 저하고 그다음에 어떤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 과학기술과 예술을 이제 융합하는 네. 이런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 어떤 과학기술 정책과 그다음에 우리 대전의 역할, 그 우리 충청권의 역할을 하자는 네. 차원에서 이 테크아트 포럼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 국회에서 4월 24일 날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우리 대전시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 민주당이니까 네. 조승래 의원님, 그다음에 황정화 의원님, 네. 그다음에 장종태 의원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앞으로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거기에서 핵심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우리 그 대전이 과학기술 어떤 중심 도시이고 아까 이재명 후보 영상 보니까 예. 만들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거죠. 네. 이제 우리 K 컬처가 전 세계를 누비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를 산업으로 육성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을 예술에 접목을 하는 이런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 대전에 앞장서서 하자. 사실 애니마가 이제 6월 14일, 15일 날 우리 이제 한국에 와서 네. 이제 공연하는데 140만 원이 넘어요. 네. 바로 매진됩니다. 근데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스피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인기를 네. 끌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K컬처가 전 세계를 누비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활용을 못하는 차원이 있어서 이거를 한번 시작을 하자는 차원이 있었고 예. 그거를 실제로 4월 24일 날 하긴 했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특정 어떤 정당이긴 하지만 네. 그때 오셨던 그런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이라서 이재명 후보 캠프에 이제 제안은 하기까지는 했습니다. 네.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라고 네.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신동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들이 움직이게끔 하려고 하는 거는 네. 우리 어떤 전문가 그다음에 시민들이 먼저 네. 앞장서서 하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특정 그 사업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당리 당략을 떠나서 모두가 지역 의제는 똘똘 뭉쳐서 중앙 정치권에 대통령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맞습니다. 예, 우리 민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정책 지역의 정책 공약이 실종된 상황에서 과연 지역 정치권의 책임이랄까요? 만약에 책임을 묻게 된다면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개선 과제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글쎄요, 뭐 사실 정당의 역할을 짚어볼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정당이 사실 중앙당의 일부 기능을 제외하고
지역 수준으로 내려오면 사실 정책을 연구하는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예. 그런데 중앙당이나 중앙당에 소속되어 있는 정책연구소들은 지역을 연구를 하지 않죠. 네. 그럼 누가 해야 되냐? 그럼 지역 정당 조직이 해야 하는데 네. 안 합니다. 네. 네, 뭐 제가 뭐 지역 관련된 많은 뭐 학술회의나 세미나, 토론회 이런 데를 가지만 정당에서 온 사람을 본 적이 없고요. 사실은 정당이 지역 민심을 듣는 방법이 그런 방법들인데 네. 안 오는 거죠. 네. 그럼 이분들이 어디서 정책 공약을 만드느냐? 소속된 단체장이라든가 의원들이 가져오는 그렇죠. 공약들, 현안들 모아서 이게 좀 그럴듯하게 만든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거는 보기는 좋아 보여도 이게 과연 이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모두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장기 비전으로 할 수 있느냐? 네.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정당, 지역 조직들이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방분권 얘기하듯이 네. 정당도 내부에서 네. 분권이 이루어져서 중앙당에서 모든 걸 컨트롤할 것이 아니라 지역 조직에 더 많은 돈과 자원을 배분을 해서 네. 지역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해줘야 된다. 이걸 제도화해야 하는데 글쎄요, 지금 정당들이 그걸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좀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노력은 계속 해야 되겠죠. 뭐 네.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예. 그 지금 여태까지 이제 행정수도, 과학기술도시, 그다음에 충남권 공약까지 좀 한번 살펴봤는데, 그럼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좀 요구해야 될 의제에 대해서 물론 각 후보와 정당에서 제시를 하고 있지만 좀 세부적인 부분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대선에서는 대전, 세종, 충남에 이런 부분은 좀 뭐 의제나 공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혹시 신 교수님 제시해 주시고 싶은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예. 이미 이제 중앙당에서 생각하는 이제 예를 들면 특정 한 당에서는 뭐 10개 이제 성공학을 했죠. 이미 발표했고,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뭐 42대 과제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 가운데 좀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지는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방에 우리 대전에 이제 대학이 4년제 대학이 이제 7개가 있고 네. 굉장히 굵직굵직한 대학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와 그동안의 교육부 간에 충분한 협력이 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를 들면 타 지역에서는 이미 라이즈라고 해가지고 글로컬 대학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이 권한을 과거에는 이제 중앙 정권에서 다 갖고 있다가 지금 지방으로 이제 분산한다는 네. 것이 이제 지난 정부의 정책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대전이나 충청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좀 확실한 안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완전히 지금 대전시의 공약도 없고 중앙당의 공약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 하나 짚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10여 년 전에 기초과학연구원이라는 것을 네, 만들어서 들어왔죠. 우리 국가의 수준이 뭐 세계 10대 경제 안에 들어가고, 뭐 어떤 거는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세계 1, 2위권에 달해 있는데, 아쉬운 것은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 노벨상 수상자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한 10년 전에 기초과학연구원을 만들었는데, 그 후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그 지원과 네.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질적인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아쉬운데, 그런 부분이 좀 보완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분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민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만, 우리 지방이 가진 중앙당과 차별화된 어떤 아이디어와 이런 것을 사업화해서 정책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예산과 제도 측면에서 네.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큰 논의가 없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신 교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 네. 지역이 좀 요구해야 될 의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안 교수님께서는 좀 이 의제 어떤 걸 좀 제시해 주시고 싶으세요? 뭐 우선 그 지금 지방 소멸 관점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네. 당연히 이제 수도 완성을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현재 AI 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이제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안타깝게도 전국에서 1등부터 3,000등까지 다 의대를 갑니다. 네. 근데 우리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과학기술에 투자를 많이 해서 과학기술 인력을 많이 양성해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서 이제 다시 과학기술 인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1등부터 3,000등까지 다 의대를 가겠어요. 그중에서 과학기술에 관심이 있는 이런 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테크하트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충남 같은 경우나 충북에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요거는 사실은 AI 혁명에서 반드시 필수인데 그런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 관련돼서도 사실 굉장히 지금 중요한데 충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이거 강조해야죠. 그 다음에는 행정수도를 완성을 하게 되면 당연히 청주공항은 진짜 명실공히 국제공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반드시 주장을 해서 관철시켜야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민병기 소장님께도 비슷한 질문 드려볼게요. 과연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요구해야 될 의제, 과제 어떤 걸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저는 대단한 건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이런 표현도 좀 그렇긴 하지만 또 대단한 또 동시에 또 대단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좀 소소하지만 많은 분들이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그 산내 골룡골 평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 평화공원 조성 결정난 지 1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지금 배정이 되지 않고 있죠. 지난 4월에 행안부에서 210억 원 정도의 그 추경을 요구를 했지만 결국은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상반기에 실시 설계를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도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산내 골룡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전의 아픈 역사이기도 하죠. 대전뿐만 아니라 충청 또 저기 4.3 여수까지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도시의 정체성과 역사를 살피는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과거에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분명히 책임져야 할 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선 공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역 의제로 골룡골, 산내 골룡골 인권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좀 주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대선 주자들,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이제 자꾸 내놓고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시면 많은 노력을 이제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약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 어떤 게 주요 관건인지 이거를 좀 설명을 안 할 수가 없겠어요. 공약만 내놓고 이게 그야말로 그 공약이 될지 공약으로 내놨으면 추진을 해서 뭔가를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떤 그 공약 실현의 관건이랄까요? 과제, 해결해야 될 선결 과제 좀 어떤 걸 좀 짚어주실 수 있겠어요, 교수님, 신 교수님 말씀하세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현재 나타난 이런 그 공약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죠. 심지어 발표하는 사람도 그것이 내용을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후보자가 전국의 모든 과제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각 지방별로 핵심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 들어볼 때에 이미 저건 다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아니 저건 아니잖아. 이게 팩트로서 안 되는 게 아닌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났을 때 이제 실감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공약을 발표할 때에 구체성 있게 아주 디테일을 갖다가 정확하게 얘기를 같이 그러니까 연설하는 장소에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서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첨부자료나 해서 100페이지, 200페이지짜리 구체적인 이야기를 충분히 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어떤 공약이든지 그 공약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까지 함께 예산은 어떻게 조달한다든지 장소는 어디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대통령 선거 공약이 지방선거 공약은 아닙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국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어떤 방향, 국가적인 과제를 놓고 이것을 각 지방에 분산시켜야 할 경우에 각 지방에 어떤 식으로 나눠줄 것이냐, 아니면 전국적으로 똑같이 제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지방마다 특정한 것을 배치해 줄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첫 번째는 중앙정부가 국가적인 과제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 국가적인 과제를 어떻게 지방에 분산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성이 있는 그리고 참임성이 있는 과제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대선의 특징이 이 시간이 참 부족해요. 초단길에 있습니다. 선거운동하기도 바쁜데 그렇다고 하면 이 공약을 검증할 시간도 물론 부족할 테고 이 평가할 시간 역시 부족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표심용 공약에 우리가 이렇게 쏠려가지고 뭐 이렇게 현혹 대선 뭐 그런 일이 있으면은 안 되겠죠. 우리 안 교수님께서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어떤 뭐 좀 관건이랄까요? 어떤 해결 과제 좀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공약이 되지 않아요. 이번 대선에서 이제 그거를 실현하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볼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 대선만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내년에 뭐 지선도 있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또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까 우리 교수님들께서 라이즈 사업을 좀 언급을 하셨는데, 자, 라이즈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 혁신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 그러면서 교육까지 같이 한다 이런 건데 이제 일반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이게 전문가로서 설명을 하냐면 지역 혁신을 추구하는 거는 지역 공동체를 구축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거다. 그럼 지역 공동체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 지역 구성원들 모두가 우리 지역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뭐 지자체가 있고요. 우리 전문가도 있고 대학교 교수들도 있고 학계도 있고 민간 기업도 있고 시민도 있고 언론도 있고. 그럼 우리가 다 모여서 이거를 열심히 하자. 죄송합니다. 이런 어떤 차원인데 마침 라이즈 사업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대학별로 예산을 나눠주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대학들 다 모여서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 공동체를 구성을 한번 해보자. 이게 저는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공약의 지역 검증화.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좀 지역에서도 많이 살펴봐서 좀 추진을 해야 된다. 현재 우리 이런 사업이 식으로. 이미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민병기 소장님께도 이 공약 실현을 위한 관건 좀 어떻게 좀 움직여야 될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 요즘은 많이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 포퓰리즘 죄송합니다. 그 매니페스토 운동이 한참 진행이 된 바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것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과거에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였었고요. 또 출마하시는 분들도 그 매니페스토 양식에 맞춰서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요즘 공약집을 보면 이 매니페스토 그 기본적인 매니페스토 구성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 독일이나 유럽처럼 거기는 이게 매니페스토 제도를 법으로 만들어서 이걸 단계마다 검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단체장의 의지잖아요. 혹은 뭐 정치인들의 의지로 공개하고 있어서 명확하게 그 검증받고 공약을 공개할 수 있도록 얼마나 진행됐는지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간단하게는 그 뭐 매년 그 공약 이행률이 몇 %다 이렇게 발표는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그 전 단계에 선거에서 내놓았던 공약들을 실제로 집행을 하기 전에 뭐 많게는 절반 이상 이게 공약이 삭제가 된다는 거, 실현 불가능성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애초에 선거 공약을 만들 때 실현 가능성 있는 공약들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분께 한번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뭐 대선 선거운동 기간도 짧고 뭐 이것만 탓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대선 선거운동 기간만이라도 우리 지역의 의제, 공약 좀 어떤 게 좀 반영되고 어떤 해법을 좀 가지면 좋을지 먼저 신 교수님께서 세 분께 좀 차례로 짧게 한 30초 정도로 핵심적으로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교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지방 소멸, 인구 절벽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해왔던 그 메가 프로젝트니 뭐니 이런 거에 비해서 사실은 더 펀더멘탈하고 기본적인 국가의 미래가 걱정되고 국가가 없으면 지방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방의 인구가 없으면 국가도 그렇죠. 휘청휘청하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선거 공약이 중앙 차원에서 별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 이 방송에서 이제 대전만 이야기하고 세종을 이야기하니까 인구 소멸이 먼 나라 얘기 같은데 대전에서 15km만 나가면은 옥천, 네. 금산 뭐 거기가 바로 그런 대상지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지방 소멸의 문제가 현재 수준보다 훨씬 더 부각 지방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 이슈로서 강조돼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예를 들면은 이민 정책이라든가 해외 유학생 유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간단한 생각입니다만 그보다는 훨씬 더 폭넓은 깊이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국가의 미래를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인구적 측면에서 볼 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안기돈 교수님께도 이 지역적 공약 해법 키워드 중심으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네.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소멸이 가장 큰 이슈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부각이 안 돼 있고 그걸 부각시키면서 당연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헌법 개정을 통해서 행정 수도를 완성을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AI 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우리 대전의 과학기술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병기 소장님께도 우리 지역 공약의 해법 어떤 의제가 좀 필요할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짜 포퓰리즘 공약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포퓰리즘은 대중들이 대중의 의사를 직접 시행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한 유형이거든요. 근데 누구도 그걸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역에서 공동체 관련된 입법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전시는 거꾸로 시민단체들을 지원하거나 시민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폐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건 포퓰리즘도 아니에요. 그냥 단체장의 의지예요. 알겠습니다. 진짜 포퓰리즘 공약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말씀 감사합니다.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선거로 예년보다 짧은 일정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짧은 선거 기간에 정쟁은 더욱 부각되고 지역 공약은 여전히 뒷전인 상황입니다. 충청권 공약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지역 안팎의 지속적인 관심과 검증도 필요합니다. 지역 의제를 정책하기 위한 제도적, 사회적 노력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함께한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